일본인들 그냥 한국 쌀 마음껏 먹게 해주세요. 쌀의 종주국 일본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등하고 구매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좀처럼 값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쌀이 많아 살 필요가 없다는 망언을 내뱉은 농림수산상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난리 날 때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농업 전문가가 한국 쌀 한 숟가락을 맛보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가격마저 착해요. 라며 충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농업 선진국들이 한국에서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을까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 만든 한국 농업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도 감탄시킨 한국의 비밀을 알아내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리카 사토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으로 농업과 생명공학을 전공했죠. 지금은 글로벌 농업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 농업 시장의 위기와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국제 농업 뉴스를 확인하던 중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일본의 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쌀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저는 곧바로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고령화된 농민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농업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본 농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일본의 논밭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본 아름다운 초록빛 논들과 농민들의 정성스러운 손길.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상황을 보며 한 가지 강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비슷한 쌀농사를 짓는 한국은 어떨까? 혹시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을 바꾼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주요 마트에서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도쿄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쌀값이 평소보다 크게 오르면서 구매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죠.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쌀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대체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모습. 이런 장면들을 보며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였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예년 대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태풍과 가뭄이 겹치면서 벼농사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날씨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농업의 구조적 한계가 완전히 드러난 것 아닐까? 평균 연령이 67세를 넘은 일본 농민들,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 그리고 전통 방식에만 의존하는 고집스러운 농법들. 이때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어떨까? 같은 몬순 기후에서 같은 쌀을 키우는데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을까? 아니면 뭔가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을까? 이 타오르는 호기심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죠. 일본 상황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현지 농민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후쿠시마현의 다나카 히로시 씨였어요. 40년간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민이었죠. 다나카 씨의 표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된다며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아들은 도시로 떠났고 자신도 이제 70이 넘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농사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 만난 건 아키타현의 스즈키 게이코 씨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논을 지키고 있는
75세 할머니였습니다. 스즈키 씨는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토로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제대로 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이런 인터뷰를 거듭하면서 일본 농업의 근본적 문제가 선명해졌습니다. 심각한 고령화, 후계자 부족, 영세한 소규모 농지,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 기술 도입을 거부하는 완고한 보수성. 전통은 소중하지만 시대 변화를 완전히 외면하면서 생긴 비극적 결과였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농업 전통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런 절망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일본의 암울한 현실을 파악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농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생육 관리,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 센서 기반의 정밀 농업까지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쌀 품질 향상 노력이었어요. 과학적 재배법과 품종 개선을 통해 일본 못지않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농업국이 이렇게 빠른 혁신을 추진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 감탄스러운 건 한국 정부의 미래지향적 농업 정책이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까지 정말 체계적이고 과감한 접근이었어요. 네덜란드의 선진 농업 기술과 일본의 전통 농법을 두루 연구해온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 속도로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니. 이론으로만 알던 농업 4.0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순간 가슴이 뛰면서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놀라운 변화를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과연 이 모든 게 정말일까? 한국 농업 혁신의 비밀을 꼭 파헤쳐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스마트팜이었어요. 김철수 대표가 운영하는 이 농장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농장 입구에서부터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온실 안에 첨단 장비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정밀 조절하고 드론이 정기적으로 작물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모습.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 농장이었습니다. 김철수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경이로웠어요. 이 농장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된다는 거였습니다. 작물의 생육 상태, 토양의 영양분,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예측해서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김 대표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직접 한국 쌀을 맛봐본 순간이었습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한국 쌀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하고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찰지면서도 부드러운 맛이라니. 일본 쌀과는 확연히 다른 깊은 풍미와 완벽한 식감이었어요. 김 대표는 정말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전통 농법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관리로 쌀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작은 쌀 하나하나리 한국 농업 혁신의 결정체구나. 수천 년 전통의 깊이와 21세기 과학의 정밀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 이게 바로 미래 농업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의 놀라운 농업 기술에 감탄하고 있던 그때 일본에서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 시내 주요 슈퍼마켓들이
연이어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일본 친구인 요시다 마이가 보내온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슈퍼마켓 쌀 코너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대신 쌀 구매 제한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더군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NHK 뉴스에서는 쌀값이 한 달 사이에 크게 급등했다고 보도했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쌀 대신 빵과 면류로 식단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긴급 수입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미 국제쌀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베트남과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도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본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한국은 첨단 기술로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전통에만 안주했던 일본과 과감히 혁신을 택한 한국. 이 차이가 지금의 명암을 만들어낸 거겠죠.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의 위기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다시 현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니가타현의 사토 겐지 씨를 인터뷰했어요. 3대째 이어온 농가의 마지막 후계자였죠. 사토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논의 절반이 침수됐는데 보험금으로는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농기계도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더 절망적인 건 주변 농가들의 상황이었어요. 사토시 마을의 20개 농가 중 이미 5개가 농사를 포기했다는 거였습니다. 고령화로 몸이 힘들어진 농민들이 하나둘 땅을 버리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농민 야마다 토시키 씨의 고백이었어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의욕 넘치게 농사를 시작했지만 연이은 기상 이변과 수익성 악화로 좌절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도시로 나가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니 더욱 심각했어요. 지난 10년간 일본의 농가 수가 30%나 감소했다는 통계였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일본 농업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더군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국에서 본 청년 농민들이 떠올랐어요. 김철수 대표 농장에서 만난 20대 직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었죠. 같은 농업인데 이렇게 희망과 절망이 갈릴 수 있다니 정말 기술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암울한 현실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어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연구원 박지영 박사가 안내해준 시설들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인공지능이 작물의 생육 단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로봇이 정확하게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질서정연하게 농장을 순찰하고 있었죠. 박지영 박사의 설명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기존 농법 대비 물 사용량을 50%, 농약 사용량을 70%나 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확량은 오히려 3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연구진들의 열정이었어요.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모여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기계공학까지 융합된 진정한 미래 농업이었죠. 특히 이준호 연구원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농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그 근거로 한국의 IT 인프라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을 들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IT 강국의 DNA를 그대로 살려내고 있구나. 전통 농업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거였어요. 이런 혁신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견학을 마친 후 저는
한국 쌀의 품질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조영한 교수님을 만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조영한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산 쌀의 아밀로스 함량과 단백질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밥맛을 좌우하는 주요 지표들에서 일본산을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더욱 흥미로운 건 해외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최근 미국과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쌀을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뉴욕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한국 쌀로 만든 요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쌀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국 쌀을 수입하고 있었죠. 가격 경쟁력도 대단했어요. 프리미엄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과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직접 수출업체인 한국농산물을 방문해서 김민수 대표와 인터뷰를 했어요. 김 대표는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쌀의 품질에 감탄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일관된 품질 관리와 안전성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이 쌀 종주국이었던 일본을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다니. 이게 바로 과학기술과 체계적 관리가 만들어낸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 매체에 진심을 담은 기고문을 보냈어요. 제목은 한국 농업의 기적, 전통과 혁신의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일본의 절망적인 상황과 한국의 희망찬 혁신 사례를 생생하게 대비시키며 농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기사가 게재되자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폭발했어요. 특히 네덜란드의 농업연구소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유럽 최고의 농업기술 강국에서 한국을 주목한다니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한국 농업 체험기를 올렸어요. 스마트팜의 신기한 장비들과 맛있는 한국쌀 사진들을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게 바로 미래다 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국제농업 컨퍼런스에서도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농업혁신 포럼에서 한국 농업의 놀라운 성공 요인에 대해 강연했어요. 청중들의 집중도가 정말 대단했고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보다 2배나 길어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일본 농업 전문가의 진심 어린 질문이었어요. 일본도 한국처럼 이런 빠른 혁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치적 의지와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젊은 인재 육성이 핵심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면 분명 가능할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한국 농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정말 가슴 벅차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죠.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 강국임을 널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국 농업의 성공 요인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농업 정책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일본은 여전히 소농 보호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평균 농지 규모가 2헥타르에 불과하고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농민들이 수십 년 전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죠. 정부도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택했습니다. 스마트팜 육성에 10년간 4조 원을 투입한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책도 내놨어요.
특히 농업과 첨단 기술 융합, 창업 지원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더욱 극명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농업을 힘들고 수익성 낮은 전통 산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농촌은 절망적인 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농업이 첨단 기술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농업을 새로운 기회의 영역,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창업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농업 관련 스타트업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혁명적이었어요. 한국은 농업 분야의 IT, 바이오, 기계공학, 심지어 경영학까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융합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농업 혁신을 이끄는 중심에 서 있었던 거죠. 이런 비교 분석을 하면서 정말 경탄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던 두 나라의 농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과감한 혁신, 정신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국제 농업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생생하게 실감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고급 슈퍼마켓에서 한국산 쌀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홀푸드 마켓의 프리미엄 코너에 한국산 쌀이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일본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더군요. 그런데도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며 놀라워하더군요. 더 감동적인 건 구매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미국 현지인들이었는데 한국 쌀의 식감과 맛에 대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특히 한 고객은 이제 다른 쌀은 먹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뉴욕의 코리아타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식당들이 대부분 캘리포니아산 쌀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한국 직수입 쌀을 쓰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맛의 차이가 확실하다며 자랑하는 사장님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넘쳐 흘렀죠. 국제농업 전시회에서도 한국 부스는 항상 인산인해였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시연을 보려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바이어들의 눈빛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묻더군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한 일이었어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모델로 한국의 스마트팜을 전 세계에 권장한 거죠. 정말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한국이 정말 농업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농업 후진국이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혁신의 선도국이 된 거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정말 부럽기까지 했어요. 한국 농업의 성공 사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독일에서 열린 유럽 농업혁신 컨퍼런스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발표했어요.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농업부 관계자가 직접 다가와서 한국의 기술 도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문의했어요. 유럽 최고의 농업 기술 국가인 독일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니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도 강연했어요. 남미 최대 농업국인 브라질의 농업인들이 한국의 정밀 농업 기술에 대해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물 절약 기술과 친환경 재배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한국 농업 체험기를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첫 영상이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전 세계에서 한국 농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케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가 전 세계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정말 한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확신이 더욱 깊어졌죠. 2년간의 연구와 활동을 통해 저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농업혁신 모델이야말로 전 세계가 반드시 따라야 할 미래의 길이라는 강한 믿음이 들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초청 강연을 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한국 농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분석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한 학생은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혁신적일 줄 몰랐다. 정말 놀랍다며 감탄했습니다. MIT에서 열린 농업기술 심포지엄에서도 한국 사례가 최고의 주목을 받았어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전문가들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정밀 농업 시스템의 완성도에 이건 정말 예술작품 수준이라며 놀라워했죠.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농업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캐나다 엘버타주의 대규모 농장이었는데 성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일본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농업 관련 기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연락해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농업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다니.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 분과에서도 활동하게 됐어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한국의 혁신 DNA가 농업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히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놀라운 정신이 농업혁명을 이끌어낸 거죠.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농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 국가의 농업 관련 기관들이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한국산 농산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쌀과 채소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기술 교류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농업 선진국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에서의 성과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식량 안보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사막에서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기술에 주목한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등이 한국과 농업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물 부족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농업이 가능한 한국의 기술이 각광받았어요. 국제농업투자 펀드들도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한국 농업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농업 분야의 새로운 혁신 허브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국제농업 포럼에서 한국이 혁신 사례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한국의 스마트 농업이 미래 식량 문제 해결의 핵심 모델로 소개됐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업 후진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선도국이 된 거예요. 기술과 전통이 만나 만들어낸 한국만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농업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의 활동 영역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서 한국 농업의 글로벌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G20 관련 농업회의에서 발표자로 초청받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요국의 농업 정책 관계자들 앞에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혁신 사례를 발표했어요. 발표 후 한국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테드 토크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제목은 작은 나라가 만든 큰 변화, 한국 농업혁명 이야기였습니다. 18분간의 강연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BBC, CNN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일본 NHK에서는 일본의 농업 위기와 한국의 성공을 대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농업 혁신에 대한 책을 써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목을 라이스 레볼루션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에요. 가장 뿌듯했던 건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한국 농업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개설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맡게 됐고 전 세계에서 온 공무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분야 투자에서 한국 모델을 참고하겠다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한국이 농업 혁신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농업의 성공 요인을 더욱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일본과의 비교 연구를 심화했습니다. 양국의 차이는 정책 철학부터 실행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극명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보수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농법 보존에만 집중하고 혁신 기술 도입에는 소극적이었죠.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기존 농가 지원에 쓰이고 신기술 개발에는 극히 일부만 투입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농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스마트 농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과감히 투자했어요. 특히 농업과 IT, 바이오, 로봇공학의 융합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혁신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결정적이었어요. 일본의 농업교육은 아직도 전통적인 커리큘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농업대학에 AI, 빅데이터, 드론 기술 등 첨단 과목들을 대폭 도입했어요. 문화적 인식의 변화도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니라 첨단 기술 산업으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이 농업을 창업 아이템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농업 스타트업 생태계였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많은 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여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잠재력을 보이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농업 분야 창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규제가 많고 기존 농협 중심의 유통 구조를 깨기 어려워 혁신 기업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농업 성공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과감한 투자, 융합적 사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농업 강국으로 만든 비밀이었어요. 정말 한국의 저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UN 식량농업기구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농업 현대화를 위한 참고 사례로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계은행과도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농업 개발 사업에 한국 모델을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범 사업지로 가나와 콜롬비아가 거론되고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 식량 안보 회의였습니다. 교황청이 주최한 이 회의에서 한국의 농업 혁신이 기아 해결의 희망적 사례로 소개됐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인 서밋에서도 발표 기회를 얻었어요. 농업 혁신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식량 안보가 곧 세계 평화의 기초라는 메시지에 많은 참석자들이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 모델이 주목받았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한 미래 농업의 전형으로 평가받았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농업 기술에 투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한국 모델 확산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시아 전역에 한국형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한국 농업이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전 세계 농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농업 성공의 비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전 세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 KAIST, 농촌진흥청 등과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한국의 데이터 기반 정밀 농업이었습니다. 모든 농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재배 조건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를 통해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고 자원 사용량은 대폭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 기술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IT, BT, NT가 농업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농업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특히 IoT 센서와 드론, 로봇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세 번째는 전주기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씨앗부터 수확, 저장,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완벽한 이력 추적이 가능했고, 이것이 품질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은 환경 보호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한 놀라운 모델이었습니다. 화학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병해충 방제 효과는 더욱 향상시켰어요. 다섯 번째는 인재 육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 여러 농업 특성화 대학에서 융합형 농업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었어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력이었어요. 장기간에 걸친 파격적인 투자와 함께 규제 혁신,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농업 혁신 모델이 완성된 거였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다시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연구와 활동을 통해 한국 농업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그 감동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최근 들어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쌀이 미국 여러 주요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품질 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의 가나에 설치된 한국형 스마트팜에서 현지 농민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쓴 라이스 레볼루션이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전 세계 농업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이 됐다는 확신이 들어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한국 농업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혁신 정신과 기술력이 농업이라는 전통 산업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탄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 농업을 배우려는 연수단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수십 개국에서 수천 명의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이 농업 분야의 실리콘밸리가 된 거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작은 쌀 한 알에서 시작된 이 혁명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농업 혁신을 이뤄내고 그것을 전 세계와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을 느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과감히 혁신하는 한국인의 정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저력, 그리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따뜻한 마음까지. 이 작은 밥 한 숟가락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